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흥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는 5% 하락을 했죠. 이 하락 흐름을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신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워낙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5% 정도 크게 하락을 한번 하면서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이미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HLB그룹은 지금 어제 시간에서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이 나스닥의 이런 약세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 시간에서 나스닥이 1.7%까지 하락했죠. 자, 그러나 나스닥 하락이 0.2%대에서 마감이 되면서 다시 분위기는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다우가 0.75%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0.2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빅스 지수, 공포지수죠. 이 공포지수가 5.2% 급락을 했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지수는 약세를 보였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공포감은 좀 사라지고 있는,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은 0.26% 상승 중이고 S&P 500도 0.11% 상승을 하고 있죠. 큰 하락, 지속적인 하락은 일단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등락을 보시면 다우가 낮게 시작했지만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쭉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여전히 환경은 금리, 물가, 그런 부분이 크게 좋진 않다, 이런 부분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었다가 불안감, 저가 매수 유입 불안감,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큰 폭으로 내려가기에는 지금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약세자 문턱, 미증시 흔들, 실적 실망 시스코 13% 하락했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미증시 흐름이죠. 자, 지금 애플 MS는 하락을 했고 소비주도 약세를 보였지만 상승을 한 종목들도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약세, 애플이 2.4%,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대표적인 소비주 이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1.9%, 1.5% 하락, 맥도날드 0.89% 하락, P&G가 2.3%, UPS 2.8%, 이렇게 하락을 하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제 이 타깃, 그리고 월마트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주들이 계속 약세를 좀 보이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전날 25% 급락했던 타겟은 오늘도 5%, 어젯밤에도 5% 이상 빠지면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비재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월마트 주가도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테슬라, 메타는 좀 내렸고, 그리고 리비안, 루시드,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8.5%, 11%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엔비디아 1.1% 정도 상승, 펠로폰, 준비디오도 2%,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팔란티어 5%, 3%, 3.7% 올라섰고, 코인베이스도 지금 7% 정도 상승했죠. 페이팔 도어대시도 5%, 5%, 3%, 5% 올랐고, 우버 텔라독도 3%, 6.6% 상승했죠. 지금 보면은 상승을 한 종목들도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시스코가 13.7% 하락을 했고,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시놉시스는 10%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을 그대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대된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을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대된 변동성에 대비를 하는 것이다. 현재 숨을 곳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약세장에서 랠리가 나타날 때 주식을 파는 것이 낙폭 과대주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이제 투심이 많이 무너진 상태죠. 투심이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결국은 수익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 숫자로 이제 확인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하락은 제한적으로 하고 낙폭이 좀 과한데 하고 이제 들어올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 물가는 계속해서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별로 좀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약세장에서는 시큰둥한 분위기는 시장 반등의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약세장이 계속되면은 매수하고 싶은 이런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큰둥한 분위기, 나는 안 살래 이런 분위기는 타이밍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정도의 약세는 좋은 약세장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는 상승했고, 지금 그런데 금리는 하락을 했죠.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는데 2.889%, 3%가 넘었었죠. 그런데 2.889%에서 출발한 10년물 국채금리가 2.847%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는 좀 안정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는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 이런 기대감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만 좀 안정을 좀 보인다. 그러면 지금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기업 실적까지 깎아먹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물가를 급격하게 계속 올린다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겠죠. 금리는 올라가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기업의 실적은, 경기는 둔화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난 게 이 국채 금리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HLB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 좀 하락을 했죠. 하락했는데 HLB그룹만 하락한 게 아니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시간에서 나스닥이 1.7%까지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 증시 시간에 진행을 할 때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안 좋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었죠. 위축이 되면서 시간에라도 팔자라는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1.7% 하락을 하던 그런 분위기의 시간 외로 마감이 되었는데 1.7% 하락이 아니고 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이 나스닥 선물은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시간 외 부분은 바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해진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해외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계속 이제 약세 분위기에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HI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리 인사, 물가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질 거다.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기업의 가치가 급변할 수 있는 이런 이 가남 데이터 손에 쥐었다. 이런 부분이 아주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HIB 주가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현재 주가 위치는 위암 3차 부분 가지고 평가받던 그 정도 위치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남이죠, 무려. 그리고 가남만 있는 게 아니고 선낭한 부분까지도 준비가 또 되어 있죠. 6월 달에 그 데이터, 6월 초에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손에 쥐고 있겠죠. HIB 쪽에서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안에 한 건 아니면 두 건 NDA 승인 신청을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낭함 지표도 잘 나오겠죠. 이제 한 2주 정도 후면은 그 데이터를 또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연속적인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HIB 그룹은 지속적인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